목사님이시군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눈물이 막 쏟을 정도로 꺾여 올라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또 뜻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애국 신앙 동지들 300 용사하지만 3만, 3천, 3천만 그 이상의 용사가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아마 분명히 이겨내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되나요? 한번 되나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핸드폰 무로 좀 바꿔주시고 진동이랑 다른 분으로 바꿀 수 있더라면서 좀 바꿔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대선 정국에 대한 분석을 드릴 거고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누굴 찍어야 되고 찍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도 저희가 분석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것이고요. 연이어서 우리 이제 태극기 집회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거의 다 하시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이겼는지, 지금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미 이겼는지를 정확한 근거와 분석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제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잠시 쉰 다음에 2부 순서에서는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전쟁이니라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또 귀한 말씀 선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좀 클릭하는 게 없어가지고 말로 그냥 다음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신어버리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 좀 실력을 좀 꺼주세요.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실제로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 진상규명도 없이 얼렁뚱땅 생긴 탄핵이라는 혹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우리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고 혼란스러워도 하고 불개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정말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겪으신 일인데 지난 겨울 추운데 겪으신 일인데 한 4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잠시 지난 겨울 동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저렇게 했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좀 나게 해주시고요. Stand
If it makes you feel sad, and I understand, you've come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dead, no self-confidence. Let's see, going out, let's see.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죠. 있는 그대로 찍은 거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상에 깔린 그 음악의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유명한 팝송을 이렇게 같이 편집해서 했는데 실제 편성하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 날뛰어서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에 흡수시키려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을 다 가져갑니다. 그걸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보수 국민들이 철저하게 지켜주면 그들은 다 쫓겨나고 이 나라는 온전하게 지켜집니다. 우리는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하게 승리하고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패배하는데 이것이 상대적 싸움이 아닙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 같아서 빛과 어두움은 상대적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실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은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대한민국에 어두운 세력이 어두운 마음과 행동하는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바글바글 된다 할지라도 빛이 와서 비추면 그 순간 전멸할 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직접 읽을게요. 3.1운동 때 우리가 저렇게 싸웠습니다. 백기 하나 들고 크게 묶고 찢어주고 비켜주면서 싸웠습니다. 싸웠을 때 우리는 총칼 들지 않았습니다. 백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말 독립시켰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한테 이것이 인간하게 사는 길이구나 하고 깨우쳐 주었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독립운동과 그 국가가 세워지는 거에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류 역사에 전 세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민족입니다.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 그런 DNA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관순 누나, 언니, 지금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유관순이라는 여사가 계셨는데 지금 이 땅에는 아까 우리 비디오에 보신 대로 이 시대의 유관순은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00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까 얘기한 검은 세력들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월맹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 보기에 왜 안 넘어가지? 왜 다 못 뺏어가지? 하나 그들이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기독교 양심 국민들이 있고 신앙 양심과 신앙의 정신을 지키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신앙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랑하는 3.1운동 정신 받아서 내 목숨이 아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겠다는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월남하고는 다른 거죠. 절대로 이 나라 못 뺏어갑니다. 그들이
무조건 쫓겨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다 잡아버릴 거니까. 그죠? 네. 다, 그 다음 열어주세요. 지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총칼 없는 이념 전쟁이기도 하고, 좀 더 무서운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의 통치권과 이 나라를 갖다가 차지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이 나라 지키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이유를 들면 활짝 웃으면서 겁봐라, 이놈들. 이들이 좀 혼난다. 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그들이 짜놓은 전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 꽤 오래 준비한 걸로 이렇게 저렇게 포착이 됩니다. 워낙 또 나름대로 나쁜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놔서 나쁜 판을 잘 짜놔서 뭣도 모르고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머리를 못 이겨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자들, 이 뜻을 모으고 마음 모아서 분석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으라고 넘어들어서 이놈들아, 니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고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재미있게 한번 봐가지고 손자병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패가 아니라 뭐라 하냐면 나 알고 저걸 알면 우리가 위태롭게 불안하게 겁을 먹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저걸 모르고 뭐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지는 게 확실하죠. 지난 수개월간 적이 누군지 몰라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동시에 나의 힘도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이 누군지 알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면 불안에 떨 이유도 없고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요 선사법의 요 말이 굉장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중요한 말인데 적을 모르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비유대로 눈 감고 허공에다가 손짓 하는 거 똑같아요. 눈 감고 누가 날 때리는지도 모르는데 눈 감고 막 주먹질 해봤자 맞겠습니까? 적이 옆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적인지 모르고 앞으로 나가면 뒤에서 적이 나를 툭 하고 때리면 그게 이기겠습니까?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야 뭐 하나 더 뭐가 이렇게 해주는 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탄압하려고 덤벼드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그들의 장점과 약점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의 장점과 약점도 파악이 되어야 그게 파악돼버리면 그네들이 술수를 쓴 여러 가지 것들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연구해 봤습니다. 뭐죠? 대나무 낱개로 있습니다. 모양도 가지가지고 굵기도 가지가지고 용도도 가지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붓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등 긁는 걸 쓸 수도 있고 뭐 집에 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가지가지고 하지만 하나하나 낱개를 쓰면 결국 그냥 한 용도밖에 못 쓰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대나무를 한 대 묶어놓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크게 뗏목이죠. 저기 있는 대나무 하나를 따로따로 떼놓고 물에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로 가라앉든가 아니면 물에 빠진 내가 그 대나무 잡고 있어봤자 대나무 한 개 힘 빠져 내가 그걸 버티겠어요? 같이 오로로 가라앉겠죠. 맞죠? 간단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대나무 한 개 한 개를 저렇게 묶어놨더니 그 위에 올라가거나 붙잡고 있으면 이제 오로로 가고 잠기지는 않겠죠.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죠. 묶으면 저런 생깁니다. 대나무 묶은 거를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었더니 큰 배가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명이 올라가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그죠? 떨어오는 거죠. 더 많이 깔아놓으면 육지처럼 탄탄해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축구공을 차든 뛰어다니든 거기서 잠을 자고 잘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육지 같은 그런 탄탄한 것이 물 위에 아니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물 위에서 대나무를 묶어놓으면 튼튼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디딜 것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더 묶어버리면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널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보신 대나무 한 개는 다른 쓸모도 있지만 하나하나 있을 때는 한 개 이상의 쓸모는 없는데 묶어놔 버리니까 위험한 물살 속에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든든한 우리의 육지 같은 도움이 되줍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떼모 정야. 태극기 물결이 지난 수개월간 추운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와 태극기 흔들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태극기 물결 듯이 각 개개인들이 한 개 한 개 대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야 다음 주에 모여야 돼 말아야 돼. 태극기부터 집회에 지나간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이 싫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도 합니다. 적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집단 심리적으로. 고도의 또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모르고 빠져들어가면 그들의 짜놓은 판대로 사고를 내고 대나무가 쪼개지고 그럼 한 개를 쓰 못하고 더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들아. 그렇게 안 된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땡목으로 이제부터 뭉치기 시작해서 흩어져 버리는 대나무 한 개가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태극기 한 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만 개, 2,000만 개, 3,000만 개 또 뭉쳐서 니들 꼼짝 못하게 하는 든든한 떼목이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핵잠수함은 아닐 수 있지만 폭탄을 쏘는 무시무시한 군함은 알 수 있지만 평화롭게 그저 서 있는 것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든든한 떼목이 있으면 이들은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가 저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략의 얼개입니다. 상식적인 이해를 되셨죠?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마지막에 아래 부분만 보시죠. 지금 탄핵 일어났고 해서 파면됐고 우리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소상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법적으로 증거라든가 조사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그거는 박근혜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권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연이어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도전행위이자 공격행위입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냥 푹 찌르면 아이쿠 하고 넘어지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까불고 쓰는 자식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 불법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60일 일정이라는 5월 9일로 정해놓은 대선 일정 탄핵 때문에 생긴 일정이기 때문에 60일 대선 그 5월 9일도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형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된 경우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건 아닌데 라고 분명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가 아마 선거이라고 그러죠. 선거법 때문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할 말하고 할 말 못하고 그런 거 따지다 그러죠. 법을 어겨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법을 어겨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법을 어겨서 국가를 뺏어가려는 놈들이 있는데 그까지 선거법이 문제입니까? 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위협을 하고 이거 어기면 잡아간다고 그러고 이거 어기면 벌금 매긴다고 그러고 누가 그딴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큰 법을 어겨놓고 작은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위협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선거법 어기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자칫 대한민국 실정법상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건설비라고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기면 300만원 벌금에 5년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 할만하네. 해보자. 내가 작은 법을 어길 수 있지만 니들이 짜장면 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안보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니들은 헌법을 어겼고 국가보안법을 어겼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 어긴 놈들이니까 그럼 네가 법을 어겼는지 내가 법을 어겼는지 한번 대보자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랍니다. 아까 뗏목 비유를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 잘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이건 비유를 얘기하면 잘 이해되니까 해서 뗏목을 비유해봤고, 뗏목 비유의 실질적인 방법은 조직화입니다. 한데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대나무는 힘이 별로 없는데 대나무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모이면 단단한 육지가 더 힘이 됩니다. 그 모이자의 구체적인 제안이 뭐냐면 국민들을 애국 국민들을 결집시키자. 그래서 뭐 이름 다르게 붙일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뭡니까? 이 불법적 상황에 대항하는 태극기국들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회에 300명 뽑아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혜택 주고 자동차 주고 뭐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니들은 자격이 없으니 어느 순간 국회 해산하고 어느 순간 국회에 빠지다 뽑게 하고 국민들한테 죄 지은 거 무릎 꿇고 사죄하고 법으로 조사해서 벌 받을 사람들 벌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려요? 틀리다. 국민들이 나서야겠다 싶어서 태극기 물결 국민평회라는 국민의 주권을 표시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극기 평회니까 짧게 태평 불렀습니다. 태평들 뭔지 아시죠? 다시 태평성대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태평이 뗏목입니다. 그 뗏목을 또 이렇게 저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방향으로? 그죠? 그게 우리 연구소, 태극기 물결 연구소입니다. 연구소니까 그렇게 붙였습니다. 태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리 위급해도 담대하게 태연자약하게 니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놈들아. 우리가 더 고수다, 더 지혜로운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니 니들 따위가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못한다고 선포하는 조직입니다. 뭉쳐서 뗏목 만들고 그 뗏목을 사공이 지어서 우리가 갈 방향을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물결 국민평의회 우리가 우리들에게 집합체입니다. 특별한 정당도 아니고요. 무슨 뭐 조직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국민들의 합입니다. 그러나 한 개 한 개 낫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집합체, 조직화되어 있는 튼튼한 뗏목입니다. 그 뗏목을 가지고 적들을 향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고 일을 해내는 또 선택된 그 훌륭한 그 봉사를 해야 할 국민들의 일꾼들을 또 우리 연구소에 모아서 일을 집행하면서 합니다. 저도 자원봉사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고요. 누가 월급도 안 주고요. 제 시간 무시 많이 뺏기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러나 더 에너지가 솟고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왜 이 나라 구해야 되겠다. 저희 태극기 평의회 태평, 태극기 연구소 태연 두 조직이 뗏목이 되고 뗏목을 끌고 가는 사목이 된다고 칠 경우에 비유할 경우에 태평과 태연이 공동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수개월간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은 미디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준 것이 여기저기 포착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 지금 묻지만 않고 국가가 조사 안 하니까, 검찰이 조사 안 하니까, 언론이 조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그 나선 정보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태연에서는 그 특별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날조한 그들이 법을 어긴 내용들을 법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뺏어먹으려고 덤벼들었던 그 적을 혼내주는 기반 데이터 정보와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녀석들 혼납니다.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자고 제가 오늘 처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가 오늘부터가 이제 그 법적으로 뭐 5월 9일 대선 우리는 그 인정할 수 없는 대선이지만 뭐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우리들 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 또
우리만의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또 그 방법론을 연구해서 제시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국민이 스스로 하는 여론조사. 뭘로 하냐? SNS. KBS, SBS, MBC는 좀 우리 쪽에 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옳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김세희 기자 그런 그런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JTBC? 글쎄요. 그죠?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뿌리니까 우리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일단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첫 번째, 당신은 태극기를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촛불을 들은 사람입니까? 이전에 들었던 앞으로도 그럴 일 있으면 들든 과거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봅니다. 당신은 태극기입니까? 당신은 촛불입니까? 그럼 자기의 생각대로 나는 태극기야, 나는 촛불이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명 한 명 모으면은 10명, 100명, 1000명, 1000만 명 모으면 쭉 통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5월 9일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제가 적어놓은 단어를 정확히 보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거에 의하면은 파면이 분명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파면이 문제 있으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가 돼야 되고요. 법이 정해놓은 임기를 다 마쳐야 됩니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대통령을 또 뽑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반장 선거 이런 거 해봤죠? 반에 반장 뽑아갔는데 학기가 다 끝나기 전이고 다음 반장 뽑기 전인데, 야, 반장 너는 지금 집에 가고 학교 나오지 말고 반장 또 뽑을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학생들 말을 그거 말 돼요? 그죠? 학생들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대통령 멀쩡히 있는데 대통령 파면 누구 맘대로 시켜놓고 대통령 또 뽑아요? 아니, 원래 학생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른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재판관들이, 그거 말이 솔직히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선 주자를 5월 9일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냐 이 질문이 아닙니다. 차기 국민의 지도자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생각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각자의 생각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죠? 딱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 주변에 10명 정도는 압니다. 대부분 10명 이상 많이 하면 자기 살아오면서 인맥에 학생들도 친구가 10명 이상은 돼 있습니다. 맞죠? 친구 100명 있어요, 학생. 대략 2명? 5명? 10명은 돼요? 끄떡끄떡? 네, 그러네. 자, 학생들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른들은 10명 이상 압니다. 카톡을 하든, 메일을 하든, 페북을 하든,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한테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10명의 지인, 혹은 10명 이상도 좋습니다. 최소 10명을 묶고, 왜? 누구 묶여야 되니까. 배나무 10개 묶어서 10개를 10번 묶으면 100개 모양 만들어집니다. 한 개씩 묶으려면 100번을 묶어야 돼요. 똑같은 100을 가려면. 맞죠? 단순적으로. 1000개 묶어놓은 걸 10번 묶으면 10,000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이 돼서 최소 10명 단위로 질문을 던져 서로에게. 누군가가 하면 돼. 자원봉사. 내가 자원하겠다. 내 친구 중에 10명은 내가 조사하겠다. 야, 니는 누구 좋아해? 니는 누구 좋아해? 누구 지지해? 당신은 촛불이야? 태극기야? 물어봅니다. 적어놓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자기 친구들끼리니까 그거 가지고 계십시오. 저한테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또 필요에 의해서 공개하자 할 때는 개인적 예민한 정보 빼고 이름 정도, 결과 정도, 나 이런 홍길동인데 나는 1번, 2번, 3번 찍었어. 설문조사에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입니까? 그 데이터는 최소 10명 정도 정보는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하든 종이에 적어놓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맞죠? 우리가 그거 합시다. KBS
SBS에 물어보지 말고요. 거기서 뭐 누가 1등이라고 그렇게 거짓말 연구하는 거 믿지 말고요. 국민들이 스스로 조사합시다. 5천만 명 바로 세봅시다. 우리 전수 조사해봅시다. 5천만 명 어떻게 하는지. 그 중엔 촛불도 있을 거예요. 물어보자고요. 당신 누구야? 나 촛불이야. 그래? 좋았어. 촛불 적어놔. 누구 지지해? 누구 아무게 지지해? 좋아. 적어놔. 적어놔. 적은 거예요. 5천만 명 적어놓으면 그게 국민들의 여론 아닙니까? 그건 장난도 못 치죠. 왜? 물어본 거 1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다 적어놓은 증거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못하죠? 장난 못 치죠? 그거 하자는 겁니다. 태평태양의 첫 번째 작업은 뗏목을 묻기도 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조사하겠다는데 누가 말입니까? 국민들 스스로 야, 너 누구 좋아해? 누구 찍을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 당신 누구 지지해? 대통령 말고 누구 말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 왜 못합니까? 그죠? 그거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모으시고 하나를 모으면 됩니다. 그 모아주신 정보를 우리 태평, 우리 중앙으로 집중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 어디로 모아달라고 이제 공지를 낼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밴드라든지 내년은 SNS 방식으로 할 거니까 그럼 그것도 다 보고서 그걸로 모아주시면 돼요. 방법을 저희 나중에 공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아진 데이터를 다 정리할 거고 얼른 없어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그 다음에 누구를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정부. 대선 후보자일 수도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정해진 룰대로 뭐 15명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누군가는 난 누구를 지지한다. 적으면 됩니다. 문제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태연에서, 태극기 연구소에서 집계해서 발표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 국민들 좀 데이터 그대로 하는 거니까 뜬금이 있잖아요. 그죠? 몇몇은 서로 필요하고 대시하면 되니까. 언론이 조작한 여론조사보다 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여론조사 빼도 박도 못하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에서, 언론사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됩니다. 직접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가 직접 얘기. 마이크.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 하면 1000명 단위로 불리는데 이걸로 됩니다. 기억나네요. 보통 1000명 정도, 15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다 물어볼 수 없으니 여기서 한 1000명, 1500명 모았다 합니다. 그걸 표본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 머릿수대로 조사한 실수 조사를 해서 데이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1000명 금방 넘고요. 10,000명 금방 넘을 것이고 100만 명 넘을 것입니다. 1000명, 1500명 표본조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5천만 명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남아있는 몇 주 동안 다 할 수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가보자는 겁니다. 어린나무 숫자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고 뜻이고 바라는 말이다. 이들이 똑똑히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힘은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그게 우리 태극기 물결의 뗏목 전략의 실행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태극기 뭉치자입니다.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어요. 태극기 물결 밴드 만들었는데 우리 밴드 내에서 구호가 뭉치자 그러면 단결로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뭉치자 그럴 때 한번 탱글 해주세요. 뭉치자! 제가 한 사람 목소리가 여러분보다 더 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뭉치자! 기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뭉치면 저놈들이 꼼짝 못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왜 생겼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거꾸로 특정인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후보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선거법에서 해석한 유권 해석을 제가 변호사한테 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되어 있거나 확인될 수 있는 내용. 확인이 안 돼 있으면 확인해보자 이거죠. 누가 이기나 보게, 누가 진실인지 보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 밝혀보자 이겁니다. 법으로 밝히든 정보로 밝히든 나와서 끝장 토론을 밝히든 밤새워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사실이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실에 근거한 거 제가 그 후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이건 5월 9일이 아니라 5월 9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12월, 내년, 5년 뒤, 10년 뒤 그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잠깐만요. 직접 죄송합니다. 특정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객관적인 조사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장관들 그래 얘기합니다. 저 김일선, 그리고 좀 이따 나오실 이후에 김시환 목사님은 특정 당 소속이 아닙니다. 어느 당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언론이, 일반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이 특정 당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이런 사실에서 이렇게 흘러가네, 그거 조사해서 내놓으면 선거법 위반 전혀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억지 해석으로 위반한다고 그러면 나와보라고 그래. 조사해봐. 누가 맞는지. 팩트가 누가 맞는지 해보자 할 겁니다. 가지고 그래, 내가 만약에 니들이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내가 요만큼 내가 어겼어? 그래, 벌금 낼게. 니들은 헌법을 어긴 놈들이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 그들이 뽑아놓은, 뽑아놓은 표현보다는 그 신청받은, 더 정확한 표현이 신청받은 이번 5월 9일날 하겠다고 하는 대선에 15명 있습니다. 이번은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15명 저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들은 만큼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뿐입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보신 분? 손 높이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기 힘드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한 반 정도 보시는 계신 분 중에 사람을 믿고 앞에다가 누군가를 세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공상과학용어입니다. 우리가 허수아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꼭두가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아바타라는 나의 분신, 내 생각을 그대로 움직이는 무슨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공상과학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개념이 아시죠?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누군가 나의 대리를 세웁니다. 아바타라는 개념인데 이 아바타 영화가 연상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건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아까 15명이라고 하는 5월 9일 대선 기준 후보자 중에서 또 그 후보에도 없는 또 한 명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누가 있죠? 문재인. 얼굴 보면 아는 분이죠. 오른쪽 위에 누가 있죠? 안철수. 왼쪽 밑에 홍준표. 오른쪽 밑에 홍석현. 왼쪽 3명은 현재 대선 주자이고 오른쪽 아래 홍석현 씨는 대선 주자도 아닌데 일단 제가 넣어놨습니다. 왜? 전 대선 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나선 우리가 객관적 구성하는 것 뿐이니까. 나머지 또 더 많습니다. 15명이 앉아있고 15명이 아니라 150명, 1000명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 다 검증할 겁니다. 10,000명도 검증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맞죠? 첫 번째, 아까
있었죠. 누가 뒤에 있고 시키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많다. 문재인이라는 특정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끌어보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는 저 양반 뒤에 혹시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사실을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저는 저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지? 저 사람의 생각을 영향을 끼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가 있지? 고민해 봤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외국에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웬만하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있냐면요. 누구죠? 네. 문재인 위에는 이미 지금 세상에 없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노무현 당시에 김정은과 관계 굉장히 좋은 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문재인 씨는 본인이 국가지도자가 되면은 저기 나와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뭐 몇천 조를 갖다가 지원하겠다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발언을 봤을 때 본인이 김정은과 관계가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신다면 정확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씨. 본인이 발언한 내용, 본인이 행동한 것, 본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했던 노무현 씨하고의 관계를 다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는 걸로 우리는 보이는데 아니라면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철수 씨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퀴즈 누가 있습니까? 뒤에? 누구요? 박지원.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세요.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 아니어도 일반 국민들도 다 아세요. 아,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구나 다 압니다. 박지원 뒤에 누가 있죠? 김정은. 그 사이에는 누가 있었죠? 지금은 세상에 또 없는 김대중이 있었죠. 노무현 김대중 뭐 사진을 빌었고 난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분명